이제 목소리가 좋진 않지만 선생님이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에 있는 면역계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계 혹은 방어작용이라고 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공부해서 알겠지만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과서도 좀 보고 그다음에 선생님 학습지도 보면서 좀 학습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본격적으로 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는 사람의 질병 A에서 C의 병원체가 갖는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특징 기억에서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독감, 모좀, 말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질병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독감, 무좀, 말라리아. 자, 선생님이 병원체에 따라서 그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병원체 정리한 게 총 4가지죠. 뭐죠?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원생생물, 그 다음에 곰팡이 혹은 균류 혹은 진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4가지를 정리했었고 각각의 병원체 종류에 따른 질병의 예시를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독감의 병원체는 이 4가지 중에 뭘까요? 오케이, 바이러스고요. 자, 무좀의 병원체는 그쵸, 곰팡이죠. 그 다음에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그렇죠, 원생생물이죠. 그리고 이 원생생물의 경우 매개체인 곤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곤충이 뭐냐면 모기였죠. 쌤 이렇게 표시할게요. 모기. 말라리아의 경우는 모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를 딱 봤더니 질병 A, B, C가 뭔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특징 기억에서 디귿을 딱 봤더니 이것도 지금 뭔지를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3가지 병원체의 특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 특징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은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바이러스, 그 다음에 곰팡이, 그 다음에 원생생물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하면 O, 해당하지 않으면 X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특징, 단백질을 갖는다. 자, 단백질을 갖는 것은 바이러스도 가지고 있고요.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고 그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다 해당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옆에 살짝 와볼까요? 자, 이 질병 A, B, C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여기 잘 보면 A, B, C가 기억이라는 특징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찾았듯이 단백질을 갖는 것이 모든 이 병원체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단백질을 갖는다는 기억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생생물에 속한다. 자, 우리가 지금 원생생물에 속하는 거는 당연히 이거 하나뿐인데 지금 질병으로 또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바이러스가 병원체인 질병은 그쵸, 독감이죠. 지금 문제에서 나왔다시피 독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무좀이 병원체인 거는 곰팡이, 그 다음에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생물. 요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원생생물에 속한다가 요 말라리아에 해당하죠. 그렇죠? 나머지 독감과 무좀 해당하지 않죠. 그럼 전부 다 틀렸어요. 그러면 한 가지의 질병만 가지는 특성이겠죠. 그러면 A 질병, B 질병, C 질병 중에 딱 죄송합니다. 다시 A, B, C 중에 특징이 딱 한 가지만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띄어야 돼. 어디 특징? 그렇죠. 디귿번. 디귿번은 C 질병만 가지고 있죠. 따라서 원생생물에 속한다가 디귿이고요. 이제 연속적으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C가 말라리아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니은이겠죠. 그래서 여기 표시할게요. 니은. 그러면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자,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이러스를 빼고 나머지 두 개가 가진 특성이니 그러면 독감은 이 니은 특성을 안 가지겠네요. 그럼 니은 특성을 안 가지는 질병이 여기 있네요. A. 따라서 A가 독감이고 B가 뭐가 됩니까? 나머지 하나 남은 거. 그쵸? 무좀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기억번에 A는 독감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C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그쵸? 말라리아는 모기가 매개 곤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동그라미 디귿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자, 동그라미 디귿이 뭐죠? 원생 생물에 속한다죠. 틀렸습니다. 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은 니은의 특성이었고요. 그러면 디귿 이게 오른선지로 바꾸려면 니은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이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니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원생 생물에 속한다는 디귿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죠. 네.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병원체의 특성, 그 다음에 그 병원체에 해당하는 질병의 예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에 그림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염증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쌤이 얘기했죠. 염증 반응은 대표적인 선천성 면역이고요. 그리고 무슨 방어입니까? 그렇죠. 내부 방어죠. 그럼 보기 보시면 이 화학적 신호물질은 비만 세포에서 분비한 그렇죠. 히스타민일 거고요.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은 혈관 확장, 그래서 혈류량 증가, 그 다음에 혈관벽 투과도의 증가로 이 백혈구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포 A는 지금 혈액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백혈구겠죠. 어떤 백혈구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세포 A에 당연히 식세포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번에 A는 모세혈관에 빠져나올 수 있다. 네, 두 번째 그림 보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A의 식세포 작용은, 선생님, 식세포 작용은 특기적 면역이 아닙니다. 염증 반응과 함께 내부 방어고, 그 다음에 선천성 면역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뭐죠? 비특이적 면역.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번에 피부는 작용합니다. 무슨 방어에? 외부 방어로 작용하죠. 그래서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비만세포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에 쌤 적어놨긴 했지만 히스타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세포 A가 백혈구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사람이 항원 X, 자, 항원 X 비추십시다. 항원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면역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B림프구와 T림프구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B림프구, T림프구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당연히 보조 T림프구도 T림프구에 속하지만 그거 말고 T림프구의 종류가 하나 더 있죠. 그쵸? 세포 독성 T림프구. 그쵸?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있습니다. 이 세포 독성 T림프구는 후천성 면역에 뭐에 작용하죠? 그쵸? 세포성 면역에 작용합니다. 즉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거에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잘 보면 기억번 보세요. 기억번을 봤더니 항원 X에 감염된 세포를 용해한대요. 자, 감염된 세포를 용해라는 말은 녹인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포성 면역이고요. 위에 게 세포성 면역이고요. 그럼 밑에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체액성 면역이 되겠죠. 그러면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는 림프구는 종류를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니까 기억이 T림프구고요. 니은이 B림프구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보조 T림프,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와 T림프구, 여기서는 아직 비활성화된 상태죠. 그 비활성화된 B림프구와 T림프 각각을 촉진하고 수를 늘립니다. 그 다음에 특히 B림프구, 활성화된 B림프구는 분화가 되죠. 그래서 무슨 세포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되고요. 이때 형질세포는 항체 A를 생성하며 이 항체 A는 누구랑 결합할 수 있다? 항체 A는 항원 X와 결합할 수 있죠. 특히 X와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항원 항체 반응 특이성이라고 하죠.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번에 동그라미 기억에 의한 면역 반응은 동그라미 기억이 뭐죠? T림프구죠. 세포성 면역이다. 네, 맞고요. 니은번에 니은은 골수에서 생성된다. 네, 맞습니다. 자, 니은으로 또 쓰일 수 있는 게 여러분 헷갈릴 만한 거, 기억도 골수에서 형성되죠. 기억은 골수에서 생성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성숙되고 분화되는 곳이 가슴샘이죠. 네,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니은, 비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고 골수에서 성숙되고 분화되죠. 그쵸? 요거의 차이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항체 A는 항원 X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즉,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답이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비교적 후천성 면역 중에서는 간단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봐두시고 조금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에 다음은 병원체 X와 Y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험 과정 및 결과를 잘 보면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후천성 면역, 즉 X와 Y에 대한 후천성 면역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봅시다. 1의 X를, 그 다음에 2의 Y를 주사한답니다.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러면 1의 X, 2의 Y를 주사하는 순간 이 생쥐는 후천성 면역을 시작하겠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처음 주사하는 거니까 1차 면역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선생님이 얘기했죠.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 그 다음에 1차 방어작용과 2차 방어작용을 구분해 달라고. 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억세포가 생성됐겠죠? 그리고 형질세포도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에서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 X에 대한 B림프가 분화한 기억세포. 그렇죠. 당연히 X를 초래했으니까 1에는. 그 다음에 2에서 Y에 대한 B림프가 분화한 기억세포. 지금 각각 무엇을 분리하냐면 기억세포를 분리하는 거예요. 기억세포. 지금. 그렇죠. 기억세포. 그 다음에 혈장도 분리하는 거죠. 혈장. 이 혈장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항체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항체와 그리고 이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를 각각 분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에 A와 B, 그 다음에 4에 A와 C를 각각 주사한답니다. 그 다음에 A, B, C는 각각 뭐냐면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 그 다음에 X에 대한 B림프구가 분화한 기억세포, 그 다음에 Y에 대한 B림프가 분화한 기억세포를 각각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칭을 하라라는 게 문제나 보기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라 봅시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3과 4에 X를 각각 주사하고 3과 4에서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확인했더니 아래의 그림과 같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거. 1번과 2번에는 지금 X와 Y를 각각 주사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억세포와 항체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만 3과 4는 조작을 하지 않았고 라에서 그냥 항원 X만 주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요 반응을 보고 A, B, C를 매칭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의 차이점을 조금 잘 알아두시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후천성 면역의 작용,
그 과정들 잘 기억하시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봅시다. 죄송합니다. 보기가 아니라 밑에 그림이요. 그림을 잘 보면 우리가 그래프가 나와 있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항상 축을 잘 봐야 되고 정보를 잘 봐야 된다고. 자, 그러면 시간,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항체 농도입니다. 여기서의 항체는 X에 대한 항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저기 잘 보면 뭔진 모르겠지만 A와 B를 주사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A와 C를 주사했어요. 근데 잘 보면 얘들아, 여기 뭐가 있냐면 A가 들어가 있는 거 보입니까? A를 공통적으로 주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잘 보면 지금 세 가지가 있죠. X에 대한 항체, 그 다음에 X에 대한 기억세포, 그 다음에 Y에 대한 기억세포,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만약에 A가 X에 대한 항체라고 한번 해볼까요? X에 대한 항체.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 생지 3과 생지 4에 X에 대한 항체가 공통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로축이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을 주사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생지 4번처럼 어떤 값이 0이 아니라 약간 플러스 양의 값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양의 값이 4번에는 나타났는데 3번에는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냐면 X에 대한 항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3번과 4번을 비교했을 때 A가 적어도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은 아니겠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생지 3번과 4번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B를 주사한 거, C를 주사한 거예요. 얘들은 다르잖아. A를 주사한 거는 지금 같겠지만 B와 C를 주사하는 거는 차이점이죠. 그러니 C가 뭐가 됩니까? C가 바로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이겠죠. 쌤이 혈장은 뺄게요. 요까지만.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이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까요? 그럼 이거 둘의 차이점이 이제 B와 C라고 했으니까 그럼 B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 잘 보세요. 지금 X를 주사를 한 것과 한번 매칭을 한번 해봅시다. 생지 3번 그래프 내에서요. 생지 3번 그래프에서 요 상황과 A, B 주사한 상황과 X를 주사한 상황을 잘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걸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생지 3번과 4번은 X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생지입니다. 근데 X를 주사하자마자 바로 항체가 생성되고 엄청 농도가 갑자기 증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1차 면역 반응이 아니라 몇 차 면역 반응입니까? 오케이, 2차 면역 반응입니다. 지금. 그러니 X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는데 2차 면역 반응이다? 그러면 처음에 주사한 거에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하겠구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만약에 A가 X에 대한 기억세포를 주사했다고 한번 해볼까? 그래 버리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생지 3번과 생지 4번에 똑같이 A가 주사되었기 때문에 A가 X에 대한 기억세포라고 하면 지금 생지 3번의 그래프 여기 이거 있죠. X를 주사했을 때 바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설명이 돼요. 근데 여기 보실래요? 자, 여기를 딱 봤더니 X를 주사했더니 2차 면역 반응이 아니라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왜 1차 면역 반응이냐? 자, 만약에 이게 2차 면역 반응이라면 X를 주사하자마자 항체 농도가 증가해야 돼요. 왜? 기억세포가 존재하니까. 근데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바로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X에 대한 항체가. 그러니까 그럼 A가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아니겠구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를 지우고요.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정리하자면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A가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 A 두 개가 그쵸? Y에 대한 기억세포겠죠. 왜냐하면 지금 B가 뭐라는 게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X에 대한 기억세포. 비림프구에서 분화한 이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어차피 분화한 거는 자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BC를 매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요. 요 밑에 요거 있죠. 요 그래프와 실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매칭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좀 꾸준히 하게 해 보셔야 합니다.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번에 A는 Y에 대한 비림프구가 분화한 기억세포. 자, A는 Y에 대한 기억세포. 맞죠? 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번에 구간 기억에서 X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자, 구간 기억이 뭐죠? 여기네요. 선생님, 구간 기억은 몇 차 면역반응이라고 했습니까? 2차 면역반응이라고 했죠. 그럼 이 2차 면역반응은 무슨 세포가 무슨 세포로 분화합니까? 다시. 기억세포가 다시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거죠. 지금 이 두 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X에 대한이라고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구간 니은과 디귿에서 모두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을 했는데 구간 니은은 지금 항체를 주사한 거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간 디귿에서는 무엇을 X를 주사해서 지금 몇 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고 쌤이 얘기했습니까? 1차 면역 반응이죠. 자, 구간 니은은 아무 면역 반응이 아니고요. 구간 디귿은 1차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전부 2차 면역 반응이다, 일어났다라는 말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이 보기를 다 봤을 때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요게 조금 해설이 길었죠. 처음으로 푸는 거니까 쌤이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설명이 간소화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자, 어쨌든 4번 문제는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병원체 기억과 니은. 자, 병원체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나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체 기억과 니은. 자, 그러면 실험 가정하고 결과를 한번 봅시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기억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에서 4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4에서 6에게만 죽은 X를 각각 주사했대요. 자, 그러면 4에서 지금 실험 결과에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4에서 6에게만 죽은 X를 주사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죠. 자, 당연히 죽은 X를 주사한 거니까 4백신일 거고요. 그렇죠? 백신을 투여한 겁니다. 그럼 4번, 5번, 6번은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는 거죠.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는 겁니다. 생성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다. 그럼 실험 결과를 보고 우리가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골라야 된다는 소리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고요. 나와봅시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2와 4의 기억을 투여했답니다. 자, 2와 4의 기억을 투여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3과 5의 니은을 투여했답니다. 니은 투여. 오케이. 그 다음에 6에 기억과 니은을 전부 투여했답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원 항체 반응과 X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 여부, 그 다음에 생존 여부를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표랑 같답니다.
자, 지금 1번은 아무런 병원체가 침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을 하지도 않았고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여기 보면 맨 처음에 가를 보시면 기억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항원항체 반응 여부가 일어나지 않았고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이 침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 여부에서 산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당연히 2번과 3번은 백신을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백신을 투여하지 않았으니까 X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 여부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에서 X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 여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X를 투여하지 않았잖아요.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투여한 게 아니라 기억이 X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단언하면 안 되겠네요. 일단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4번, 5번, 6번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4번, 5번, 6번을 봤더니 기억을 투여했는데 항원 항체 반응 여부를 봤더니 일어났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5번을 봤더니 X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죽었대요. 지금 니은만 지금 또 다시 투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5번은 니은을 경험하지 않은 생쥐겠죠. 그러니까 죽었겠죠. 그리고 이것도 확실한 게 X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니은을 투여했는데 그 말은 기억이 뭐가 된다? X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이 X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2번은 왜 죽어요? 그렇지. 잘 잘 이제 생각을 한 건데 4번, 5번, 6번 있죠.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과 1번, 2번, 3번은 그룹핑할 수 있잖아. 왜? 4, 5, 6은 무엇을 주사했습니까? X에 대한 4백신을 주사했잖아. 그리고 1번, 2번, 3번 그룹은 백신을 주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죽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항원 항체 반응 여부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 거겠죠. 더구나 지금 1번, 2번, 3번은 아무런 백신을 주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는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기억이 X다. 그리고 동그라미 A가 죽는다이다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6번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왜? 기억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더라도 니은에 대한 백신을 맞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 봅시다. 자, 동그라미 A는 산다이다. 산다가 아니라 죽는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나의 오에는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하죠. 왜? X를 백신으로 투여했기 때문에 그렇죠. 백신으로 주사했죠.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에 다의 4에서는 니은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날 수 없죠. 왜? 지금 4, 5, 6은 X, 즉 기억에 대한 백신만 투여했고 니은에 대한 백신은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니은에 대한 더구나 4에는 니은을 병원체로 투여하지도 않았어요. 기억을 병원체로 투여했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이 2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어렵죠. 그렇죠? 위에 있는 거, 요 4번 문제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혈액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혈액형은 ABO, AB형이 있고요. ABO식 혈액형에서는. 그 다음에 RH식 혈액형에서는 RH 플러스, RH 마이너스가 존재하죠. 따라서 문제에 조금 더 내기 좋은 혈액형은 ABO식 혈액형입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8명이랍니다. 28명이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X를 ABO식 혈액형에 따라 1에서 4로 구분한답니다. 그러면 1에서 4를 매칭을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1에서 4, 여기 있네요. 1에서 4는 A형, B형, AB형, O형 모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보시면 표는 1, 4에서 각각 기억번, 응집원 B 또는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의 수. 자, 기억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응집원 B 그리고 응집소 알파. 그럼 응집원 B가 있는 거는 B형과 AB형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응집소 알파가 있는 거는요. B형이 응집소 알파가 있죠. 여기서 끝나면 되나? 아니죠. O형도 응집소 알파가 있죠. 요 세 가지. 기억 요 세 가지. 그러면 뭐가 없죠? 기억 집단에는 A형이 없네요. 요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니은은 뭘까? 그 다음 거. 자, 응집소 베타가 있는 사람의 수. 자, 응집소 베타가 있다. 그러면 응집소 베타가 있는 거는 O형이 응집소 베타가 있고요. 그래 또 누가 응집소 베타가 있죠? 그렇죠. A형이죠. 맞죠? 응집소 베타. 요 2명이네요. 2명.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뭐가 없냐면 누가 없죠? AB형과 B형이 없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 집단의 숫자를 잘 보시면 3번 보세요. 3번. 로마자 3번. 3번에 기억 집단이 0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니은이 10명이거든요. 그럼 없네? A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A형이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자, 3번을 A형으로 매칭하는 순간 여기 두 번째 니은 집단에 O형과 A형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O형이겠구나.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면 1번과 4번이 자동적으로 B형 또는 AB형이 되겠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1번과 4번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를 봤더니 요게 이제 마지막 힌트가 되겠죠. 자, X에서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의 수. 자, 응집소 알파가 있는 혈액형은 뭐죠? O형과 B형이죠. 요걸 더한 사람의 수와 그 다음에 응집원 A가 있는 A형과 AB형을 더했을 때의 사람의 수보다 많대요. 누가?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의 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돼. 더했을 때. 자, 근데 우리가 O형과 A형은 얼마라는 걸 알았냐면 8명과 10명이라는 걸 알았어. 자, O형이 8명. 내가 왜 O형을 8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여기 보세요. 자, 기억과 니은에 O형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니은 집단을 나눴을 때 이걸 기억 집단, 니은 집단이라고 했을 때 기억 집단, 니은 집단을 했을 때 기억 집단과 니은 집단에 공통적으로 O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단의 O형은 변하지 않거든. 이미 정해져 있거든. O형이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니은번에 8명이니까 당연히 기억번도 8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8명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O형은 8명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숫자를. 그쵸? 여기 있죠. A형. A형은 니은 집단에만 존재하고 그게 몇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확인할 수 있어? 10명이라는 집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러면 1번과 4번을 한번 봅시다. 자, 1번과 4번이
B형과 AB형 중 하나거든요. 그쵸? B형과 AB형 중 하나인데 지금 여기 잘 보시면 B형과 AB형은 어디에만 존재하죠? 기역 집단에만 존재하거든요. 니은 집단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1번과 4번이 B형이든 AB형이든 관계없이 요 니은 집단에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있죠. 요거 4번에. 자, 그럼 이 4번이 AB형일 수도 있고 B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기가 뭐 AB형이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가 AB형이라고 한번 해볼까? 쌤 파란색 표시할게요. 4번이 AB형, 1번이 B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번이 AB형이니까 AB형이 7명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O형, B형, A형, AB형? 그쵸? 28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 더하기 7 더하기 8 하면 얼마입니까? 25명이죠. 그쵸? 25명이니까 여기가 3명이 돼야겠네. 그쵸? 그러는 순간 뭐가 발생하죠? 모순이 발생하죠. 왜? 11이 17보다 크진 않잖아요. 따라서 선생님 빨간색으로 이번에 표시할게요. 4번이 뭐가 되고 B형이 되고요. 요게 맞아요. 그리고 1번이 AB형이 됩니다. 이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계산해보면 AB형이 얼마니까 가고요. 숫자가 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AB형이 뭐가 되고요? 가가 되고요. AB형이 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형이 얼마가 됩니까? 7명이 되겠죠. 그러면 O 더하기 B가 15명이고요. 그러면 가가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5가 13보다 크다는 거에 만족하죠. 그러니 빨간색이 정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기 가겠습니다. 자, 기억번에 가는 3명이다. 네, 맞죠? 그럼 니은번에 X에서 응집원 B. 자, 응집원 B가 있는 사람 수. 그러면 응집원 B가 있는 거는 B형인 사람과 누구? AB형인 사람을 더했을 때 몇 명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자, B형이 어떻게 됩니까? 7명이죠. AB형이 얼마죠? 3명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10명이죠. 근데 15명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4의 적혈구. 자, 4가 뭐죠? AB형이죠. AB형의 적혈구와 응집소 알파를 섞으면 당연히 알파와 응집원 A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해서 3번이고요. 보통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고, 네, 여러분들 여기서 요게 약간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ABOC, 특히 ABOC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의 종류, 그 다음에 응집소의 종류를 명확하게 혈액형별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